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지금 시간 12시 40분이에요. 많이 늦었습니다. 오늘 제가 회식을 하고 와서 6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 방송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불편했고 지금 집에 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방송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정말 죽느냐 사느냐라는 말이 딱 내일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의 펀더멘탈을 빼고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증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오늘 소주를 한 병 반 정도 먹은 상태입니다. 약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너무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라도 이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방송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증시가 오른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증시가 2100을 넘어섰지만 2100의 진정한 레벨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2050선의 수준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수준은 2107, 박스권 상단에 있기는 하지만 삼성전자가 기가 막히게 저점으로는 36,000원이지만 종가로서는 38,000원을 기가 막히게 지킨 다음에 41,000원, 42,000원까지 왔죠. 그 구간까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등을 한 상황이고 지수는 삼성전자 때문에 다소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주식들 가지고 계신 것들은 대부분 마이너스였을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반등에 성공하면서 어쨌든 지수는 2100 수준에 있지만 체감하는 지수 수준은 2050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업종별로 보시면 어쨌든 최근의 트렌드는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그 흐름을 깨지 않는 이상 추세적으로 가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유니크, JNK 히터, 그다음에 스퓨얼셀 해서 상위의 종목 랭크된 부분들은 톱텍은 거래 정지에서 해제된 이후에 상한가를 간 부분을 제외하고 어쨌든 수소차의 그런 업종 자체가 한두 개가 올라온 게 아니라 대부분의 업종 자체가 상승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주력으로 왔던 바이오가 박스권 하단에 머물면서 어쨌든 중요한 그 레벨에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7만원 선에서 지루한 공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음봉이 길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67,000원까지 하락한 모습이고요. 아직까지 흐름이 반전됐다라고 보기엔 힘들지만 어쨌든 아주 중요한 흐름에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67,000원, 65,000원이 무너진다면 정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사실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게 오늘 짧게 짚고 넘어가고요. HL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제가 8만원 밑으로는 아주 강력하게 매수 권고를 했지만 그건 사실 11월달 중반입니다. 9만원을 넘어갔던 적도 있고요. 근데 계속해서 그거 한 번 매수를 권유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매수 권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도의적인 책임은 8만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분이 꽤 계셨을 거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은 다소 만약에 이 방송만 보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66,000원은 사실 용납할 수 없는 구간이에요. 8만원이 무너지면서 어쨌든 다소 부담스러운 구간이긴 합니다. 또 지금 현재 66,000원대는 생각하기 싫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시장이 내일이 정말 중요한 날인데 어떻게 될지 제가 그거는 내일 장을 보고 나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대응할 뿐인데 내일은 빠지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거는 명심하시고
HLB님 명심해 주시고, 자, 제가 죽느냐 사느냐의 진짜 주인공은 사실 셀트리온이에요. 진짜 거짓말처럼 21만원, 22만원 갔을 때 제가 뭐 며칠 사이에 18만원, 19만원 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음봉이 길어지는 거는 정말 안 좋거든요. 사실 요 음봉이 여기 보시면 음봉이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있지만 음봉이 길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주식에는 부담이에요. 음봉이 길어진다는 부분이 분명히 부담인 측면이 있고, 지금 흐름이 딱 그 짝이죠. 예, 이렇게 하락하면서 밑꼬리가 거의 없는 상태로 음봉이 길어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20만원을 깨고 19만원을 깨고 18만원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셀트리온을 정말 좋아하고 이 20만원대 뭐 전후해서 많이 사고 팔고 했지만 18만원대는 일단은 손절해야 하는 구간이에요. 바이오 시밀러가 뭐 경쟁이 심화돼서 그 뭐 셀트리온의 미래에 대해서 뭐 불투명하게 보는 시각들이 있지만, 사실 팩트만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꽤 여유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락시킨다는 것은 주가 지수가 현재 좀 높은 밸류에이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18만원이 깨진다면 사실은 장기화 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손절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제가 뭐 2000에서 2050, 주가는 2100 수준에 있지만 2000에서 2050선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도 삼성전자 때문에 주가가 지금 현재 올라와 있지, 실질적인 가치는 사실 이 부분에 있었어야 되거든요.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저는 요 구간대에 뭐 이익을 일부 실현시키고 나왔지만 이렇게 빠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사실 다른 거를 사고 싶어서 매도한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음봉이 길어지면서 하락한다는 것은 일단은 탈출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장이 정말 중요하다. 저도 내일 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부담스러운 국면인 거는 사실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내일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 그 중심에는 역시나 공매도입니다. 진짜 뭐 지금 술을 먹고 들어와서도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이 빨간색의 개인 매수세를 보면 진짜 저는 너무 화가 나요. 공매도 보세요. 주가가 오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막말로 다 털고 나가야 돼요. 진짜 개인들이 다 털고 주식 안 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기관 외국인 싸우라고 하면서 맨날 이런 식이잖아요. 주가가 올라올만 하면은 2100 올라오면 사실은 다른 종목들도 같이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조금만 고개를 들고 2100에 뭐가 있나 하면서 고개를 빼꼼히 내밀면 여지없이 공매도가 들어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렇고요. 셀트리온은 더 심합니다. 공매도 비중이 21만 6천원 요 종가 수준에서 최고 수준이었죠. 최근 들어서 공매도 물량이 이만큼이나 늘어났어요. 비중이 24%, 거래량 중에 공매도 비중이 24%라 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정말 좋은 주식이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뭐 그런 부분이 있어도 주가로 저도 사실은 내려놓고 싶은 종목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정이 떨어지는 종목입니다. 이 공매도를 보면요. 사실은 그래서 내일 장을 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올라주면은 차트가 그나마 반등하는 국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내일도 빠진다면 내일은 크게 빠질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차 잔고, 이 주황색 정리미가 떨어지는 이 주황색 잔고, 12월 말 이후에 대차 잔고는 급격하게 증가를 한 모습이에요.
언제든지 하방으로 길게 뺄 수 있다는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장이 끝났기 때문에 조금 파란색 이 차트는 에러가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공매도가 대차장고가 부담스러운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세트리온 차트를 보시면 195,500원은 전 저점 수준입니다. 정말 딱 전 저점 수준이고 절대로 깨져서는 안 될, 최근 들어서는 가보지 못한 지하 세계를 다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뭐 어쨌든 반등은 하겠지만 그 반등의 폭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올라갔다가 빠졌을 때 반등의 폭 물음표고요. 많이 빠졌을 때도 다시 올라오는 반등의 폭도 물음표예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 폭이 얼마나 클지 다시 하락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밑으로는 빠지지 않아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저는 손절을 하게 되면 어떤 종목을 살까 또 고민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주식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유니크라는 종목을 단타로 노려볼 생각이에요. 왜냐면 손실이 저도 꽤 났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LG 디스플레이 빼고는 사실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니까 이거는 뭐 저도 맨날 24시간 주식을 보지만 이거는 대응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는 지금은 단타 국면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요 유니크가 수소차의 현재로서는 대장이죠.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치고 자사주 매입 공시를 내면서 자사주 처분 결정을 공시를 내면서 시간 외에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이 테마가 자체가 금방 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장에 특히 주도할 만한 테마가 없어요. 정치권도 그렇고 뭐 대북주도 그렇고 이 유니크가 대장 자리에서 내려올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아까 다른 종목들도 상위 종목에 있었지만 자사주 처분을 하면서 내일은 전쟁통이 날 거예요. 엄청 치고받고 하겠죠. 그러면서 많이 빠지면서 조금 올라오지 않을까. 전 단타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내일은 요렇게 차트가 만들어진다면 치고받고 하는 국면에서 하방으로 뺀 다음에 상승하는 차트가 만들어진다면 사실 유니크라는 이 수소 테마는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틀릴 수도 있죠. 틀릴 확률도 많이 50%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기업 실적의 낙폭이 과대한 주에 비중을 많이 실기보다는 단기로 이렇게 요 짧은 구간에서 트레이딩 하는 것도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다른 제 구독자분이신 것 같은데 종목을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걸 하루 종일 준비를 했었는데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술이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되게 중요한 장이다. 어려운 장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이런 장을 맞이해서 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는 같이 소통을 좀 하고 싶어요. 저도 소통을 그동안 안 했었는데 같이 얘기를 하면서 장을 대응하는 그런 방송인이 되겠습니다. 내일장 꼭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